이게 종부세는 문제 하나밖에 안 나오죠. 문제 한 문제 나오니까 얘네들은 뭐 말씀드렸듯이 수업 시간에 그냥 열심히 들으시면 되고 따로 뭐 시간 내서 공부하고 그러지 마시고 다른 파트를 해야 되지. 여기 한 문제 나오는 거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나와봤자 한 문제고 종합 문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조금만 집중하시면 나중에 의외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리고 여러분이 모의고사 문다든가 하는 문제들 좀 자꾸 경험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자, 1번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은 종부세에 대한 특징이 다 틀린 것. 그랬죠? 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그럼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전국의 그럽니다. 왜 전국이에요? 국세라. 그리고 토지와 주택을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와 주택을. 이 말은 얘가 과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토지는 우리가 구분할 때 재산세는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때 뭐는 종부세 안 낸다?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 아니고 별도 종합주택만 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 일단 얘는 국세이기 때문에 합산합니다. 합산. 어떻게? 소유자별 합산. 개인별 합산이죠. 그죠? 개인별 합산이다. 그러니까 이 합산 나오면 세대별 합산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부부지간도 합산하지 않는다 했죠. 그리고 여기다 뭐 무조건 합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액을 뭐 해야 된다? 초과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요 일정액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얘는 합산하게 되면 전국 합산이 되겠죠. 왜? 국세니까 그렇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도 별도하고 종합합산 두 개는 합산하거든요. 재산세. 근데 걔는 합산할 때 어떻게 합산한다? 시, 군, 구별로 합산합니다. 왜? 얘는 시군구세니까. 근데 종부세 할 때는 국세니까 전국 합산. 그렇게 따지면 주택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합산 안 하죠.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뭐 한다? 전국 합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정액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기준 금액을 종부세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저 금액을 모르면 종부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상이 별도, 종합, 주택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준 금액을 기억하시면 되죠. 자, 각각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된다 그랬죠? 자, 별도는 얼마? 네. 80억 원을 초과했을 때 종부세 되는 거고 종합은 5억 초과죠. 5억 초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은 6억을 초과. 이렇게 됐습니다. 6억 초과. 여기서 이거, 이거는 아무리 몰라도 얘를 모르면, 이 금액을 모르면 종부세 자체는 이해를 안 가는 거죠.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습니다. 여기 기억하시고. 1번은 그러면 틀린 거랬는데, 보유세로서 국세이다. 이게 보유세고 국세죠. 우리 보유세 딸랑 두 개 배워요. 재산세하고 얘하고. 하나는 지방세, 하나는 국세. 2번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거기까지 맞죠? 다만, 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과세 한다. 땡. 없다 했죠. 세대별 합산. 개인별 합산. 2번이 틀렸네요. 3번 초과 누진세를 적용된다. 이건 초과 누진세라 했죠. 세 개가 재산세도 누진이고 종합부동산세도 누진세일 구조로 돼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과세 기준일은 당연히 재산세 따라가니까 언제고? 6월 1일이고. 5번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사장이 결정하여 부가징수하지만 납세자가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는 원칙이 징수 방법이 뭐다? 정부 부가가세제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납기가 나오겠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날짜 기억하시고 만약에 얘가 15일까지 고지서가 안 내면 무엇이 나온다? 가산금. 그렇죠? 가산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거 가산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거 선택상이라 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만약 선택하게 되면 날짜 똑같죠? 15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얘가 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겠죠? 이때 안 된다는 얘기는 신고를 안 했을 때니까 무신고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안 되죠. 근데 뭐는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 이건 부과될 수 있다 했죠? 여러분 과소신고란 말은 신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본인이 선택을 한 거죠 이미. 그럼 어떻게 돼? 제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적게 신고했으니까 과소신고분에 대해서 뭘 내라? 가산세를 내라. 이렇게 돼 있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신고납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미 과세권자가 부과한 것도 있죠. 그리고 내가 신고하는 금액이 있다는 거. 두 개죠. 하나만 인정한다 했죠? 뭘 인정한다? 내가 신고한 걸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신고하는 순간 뭔다?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내용 수죠. 그렇죠? 요 전체적인 내용 잘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5번은 뭐 그렇게 해서 맞는 얘기다. 이렇게 되겠고. 오른쪽 3번. 다음은 종부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죠? 1번은 지금 보시면 주택인데
임대주택 설명 쭉 돼 있고 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거 있죠. 주택은 모든 주택이 다 종부세를 내는 건 아니다. 그죠? 여기서 뭐가 있어요? 합산 배제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임대주택 같은 게 있고, 그죠? 임대주택 제외되고, 그 다음에 뭐 기숙사로 쓰거나 아니면 사택으로 쓰는 거죠? 사원용 주택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뭐 미분양 주택, 분양이 안 돼서 가지고 있다는 미분양 주택도 합산해서 빠지고, 그리고 뭐 가정 어린이용, 집에 있는 놀이방, 아파트 단 놀이방 같은 걸 하겠죠. 그리고 문화재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거는 합산해서 빠집니다. 자, 이때 조심할 것은 얘네들은 합산 배제 주택이긴 한데 이거를 세무서에서 이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뭘 해줘라? 신고를 해줘라. 그 신고는 언제 한다? 9월 달에 합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합산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3번에 1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뭔다? 합산해서 배제되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죠? 그리고 예? 그러니까 다가구인데 임대라는 거죠. 임대주택이라는 게 다가구도 임대주택이죠. 일반 주택도 그러니까 결국 임대주택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임대주택 대표주자가 다가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일반 주택 임대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한 주택을 말한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보세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만약에 주택도 있고 토지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토지도 종부세가 나오고 주택도 종부세가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토지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계산할 때 토지하고 주택을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합니까? 아니죠. 토지는 토지대로 종부세 계산하고 주택은 주택대로 계산한 다음에 낼 때는 두 개를 합해서 내죠. 그러니까 지금 2번 지문은 종부세 계산할 때 토지주택을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금은 따로따로 계산하고 낼 때는 뭐한다? 두 개를 합해서 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3번 과세의 기준을 현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사실상 보유한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로 한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실제 소유자니까 따라가는 거죠. 4번 건축물의 경우 법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틀렸죠? 왜? 건축물은 안 내요. 건축물은. 저기 있잖아요. 별도 주택만 낸다지. 건축물은 아닙니다. 근데 왠지 낼 것 같죠? 건축물은. 5번 과세 기준을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자, 주택분 재산세 납세, 그러니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굴까요? 자, 여기서 납세 의무자 누구다? 저 6억을 초과하는 자가 냅니다. 자, 기준금액이 초과 안 되면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럼 납세 의무자 되게 간단하죠. 80억, 5억, 6억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은 당연히 6억을 초과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대상만 복잡하게 나오는데 됐고요. 저 뒤로 가서 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저 9번.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납세 의무가 없는 경우로 옳은 것은 1번 공시가격이 12억 원인 1주택을 부부인 갑을이 그렇게 갖고 있대요. 그때 을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집이 하나인데 공동명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부부 공동명의인데 갑 12억이래. 12억짜리인데 공동명의인데 갑을이 얘가 40, 얘가 60%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지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그러면 이 을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종부세 주택이니까 납세 의무에서는 6억을 초과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 어떻게 돼? 지분대로 계산해야죠. 이걸로 계산하는 거 아니죠? 왜? 이거 둘이 하면 부부 합산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40%. 4억 8천. 그죠? 4, 4, 4, 2, 8. 얘는 7억 있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네. 지분대로 나누면 되잖아, 지분대로. 이렇게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갑은 종부세 안 내죠. 왜? 네. 6억 초과 안 됐으니까. 을은 내야죠. 왜? 6억 초과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1번은 이 경우에 공동 소유하는 경우 을, 그래서 을은 뭐다? 납세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5대 5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12억인데 5대 5면 어떻게 돼요? 안 내지. 둘 다 안 내지. 6억 6억이니까 안 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명의는 이 자체로 12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우리가 세액공제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럼 그 세액공제는 누구만 해주냐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만 해줘요. 왜? 공동명의는 이 자체로 얼마까지 안 내? 12억까지 안 내니까 얘는 안 해주는 거야. 근데 단독명의자는 3억을 추가공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죠. 그럼 3억 추가공제 받아도 걔는 얼마가 넘으면 내야 돼? 9억이 넘어가면 내야 되는 거죠. 얘는 근데 12억까지 안 내니까 얘는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번은 맞고. 2번 동일 세대의 원인 갑을병이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자 갑을병이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대요. 근데 8억, 5억, 6억이래. 이때 갑. 그럼 갑이 8억이죠. 순서대로 하면. 그럼 갑은 내야 돼, 안 내? 내야죠. 나머지는 안 내죠. 왜? 합산 안 하니까. 각자니까 6억 초과된 건 갑밖에 없으니까 얘 납세 의무 있고. 3번 6년 전 혼인한 갑을이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7억, 5억인 경우에 갑.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갑은인데 갑은 얼마? 7억. 얘는 5억 이렇게 되죠. 7억, 5억. 일단 을은 종부세 안 내죠. 자, 갑은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건 내야 됩니다. 왜? 얘가 만약에 혼인을 4년 전에 했대.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내 안 내? 안 내요. 왜 그런다 했어요? 5년간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했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5년 이내면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추가 3억 공제를 받으니까 얘는 9억까지 안 내는 거죠. 그럼 얘는 안 내게 돼. 근데 얘는 6년 됐으니까 1주택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6억만 빼주니까 6억 초과 됐잖아. 그럼 뭐야? 얘는 내야 되는 거죠.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4번 아버지 공시가격이 9억, 아들 7억인 주택을 소유하던 경우 동거 봉양을 위해 합간지 4년 된 경우에 아버지 주택. 이것도 안 내죠. 납세 의무 없어요. 왜? 얘가 지금 동거 봉양도 똑같죠. 몇 년간은? 5년간은 각각 별조세 4년 됐잖아. 그럼 아버지는 9억이지만 추가 3억 공제 받으니까 얼마까지는 안 내? 9억까지는 안 내니까 4번은 납세 의무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납세 의무가 없는 경우 옳은 것은 몇 번이야? 4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5번 동일 세대의 원인 갑을 중 갑만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인 경우의 갑. 그러니까 지금 단독명의로 됐다는 거죠. 갑. 그렇지만 어차피 3억 공제 받아도 9억이 초과됐으니까 내야 되는 거죠. 그죠? 없는 건 4번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13번 문제를 보세요. 13번. 13번. 그렇죠?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그렇죠? 1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 않지만, 자, 그래서 가산세 가로 안에 뭐라고 됐어요? 가산세 부과 않는다는 얘기는 무신고 가산세를 말하는 거죠. 단, 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맞죠? 2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토지가 별도도 있고 종합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세금 계산 어떻게 한다? 별도는 별도대로, 종합은 종합대로 계산해서 낼 때는 합해서 낸다. 그 얘기잖아. 아까 한번 비슷한 얘기죠. 3번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몇 년간? 5년간. 그치? 4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9억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가에 비례한 땡 틀렸죠. 얼마 공제돼? 6억을 공제해줘. 6억이 아니라. 단 가로 안에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3억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죠. 원칙적으로 얼마를 빼야 돼? 6억만 빼줘. 6억. 그죠? 그리고 뭘 곱해 뒤에? 공정시장가별. 그러니까 무조건요. 얘는 조심할 게 과세 표준 얘기 나오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거기서 얼마를 빼주고, 그러니까 80억, 5억, 6억을 공제한 금액. 그러면 안 되고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입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조심할 거는 얘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재산세도 토건주가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하잖아요. 그럼 그때 재산세는 비율이 토지 건축물이 70%고 주택은 60%거든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냐? 전부 다 몽땅 80%예요. 그러니까 주택도 예외 없어요. 왜?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거거든요. 있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예외 없이 얼마? 80%.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합산배제 주택을 보유한 납세 의무자는 합산배제 신고, 보유한 신고를 하겠죠? 언제까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그죠? 그런 얘기들이네요. 자, 이런 것들이 묶어서 나오는 거죠. 넘어가서, 계산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17번 문제로 17번. 17번. 다음은 종합부동산에 대해 설명이 다 틀린 것. 1번 종부세는 국세로서 과세의 기준을 현재 토지에 대해서 과세하는 보유과세이다. 맞죠? 6월 1일 문제 토지에 대해서 종부세. 맞고.
2번은요. 1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의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집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라는 겨?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집이 있는데 토지만 누구 거라는 겨? 내 거라는 거야. 건물 아니고. 그럼 여러분이 집이 하나 있고요. 다른 주택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데 토지는 내 본인 거야. 그럼 여러분 몇 주택자다? 네? 1주택이죠, 1주택. 1주택을 본다는 거예요. 왜? 건물이 아니고 뭐만 토지만 내 거잖아요. 그 토지만 이거 주택으로 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집이 하나 있고 타인 소유의 주택에 토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나는 몇 주택자다? 1주택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1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의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뭘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봐. 과세표준 계산 시 3억 공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1주택자는 혜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아까. 자, 두 가지 있다 했죠. 첫 번째 아까 뭐라 했어요? 3억을 뭐 할 수 있다?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두 번째가 세액공제. 세액공제. 이 세액공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연령별 세액공제라는 게 있고, 그리고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연령별 공제는 뭐냐면 나이대에 따라 받는 거죠. 말 그대로 나이대에 따라. 그죠? 그러니까 만 60세부터 받아요.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 65세 이상 70세면 20%, 70세 이상 30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5년 이상부터 받는데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해주고 10년 넘어가면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율 자체는 모르더라도 뭐는 기억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이 세액공제 두 개가 뭐가 되면 중복이 되면 어떻게 한다?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요게 이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중복되면 둘 중 공제율이 큰 거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땡. 아니고 둘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낸다고? 1주택 단독명의자.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풀 때 종부세도 1주택이라 나오면 자동으로 다른 말 없으면 단독명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누구만? 1주택자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거기 지금 보시면 2번 지문이니까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죠? 가능하면 그러니까 집이 하나인 사람은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왜? 집이 하나인데 하나면 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집 하나 딸랑 있는데 살고 있는데 너는 집값이 좀 비싸니까 너는 부자니까 세금 왕창 내라.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더라도 덜 내도록 이런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만? 1주택자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종부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 과표세액을 당연연도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즉 이 경우가 뭐예요?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주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뭔 얘기예요?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보겠다. 그죠? 이런 얘기고. 4번 종부세는 부가세 뭐가 붙습니까? 농특세 20%. 그죠? 농특세 20%. 네. 맞고. 5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땡 틀렸죠? 왜? 전부 다 뭐다? 누진세율이잖아요. 뭐 이런 거야. 막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거기 19번 문제도 맞아 보죠. 19번. 종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이게 이제 기출로 나왔던 질문인데 보세요. 이게 많이 틀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과세 범위는 자 1번, 2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느 게 맞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되게 많이 틀리죠, 문제를. 그래서 실제로 기술 나왔을 때 정의가 같다라는 거에가 돼서 1번처럼 나오니까 얘는 왜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정의는 같죠. 이 정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뭐냐? 그죠? 주택은 무엇을 주택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주택글은 뭐예요?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주택 그러고 토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재산세 토지 대상은
뭐 공간법상 지적공보상 등록 대상이 된 토지와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 사실상의 모든 토지를 말한다. 이게 토지의 정의예요. 그럼 재산세는 토지가 어떤 게 과세 대상이다? 등록 대상이든 미등록 대상이든 다 토지로 보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종합부동산 당연히 누구 따라가? 재산 따라가니까 똑같아요, 정의는요. 그럼 얘는 뭐냐면 과세 범위는, 자 보세요. 주택은, 자 쟤들이 쟤들. 쟤네 주택 재산세 내죠. 임대차 내잖아. 그죠? 재배대. 그럼 쟤는 종부세는 안 내. 안 내잖아, 종부세는. 그럼 과세 범위 갖다 틀려. 다르잖아요, 범위가. 예를 들면 토지를 토지는 재산세는 어떻게 돼요? 분리, 별도, 종합 이렇게 되잖아. 종부세는 분리 안 되잖아. 과세 범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맞는 얘기지. 그죠?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기억하니까 다르다. 틀렸다. 그죠? 맞는 얘기예요. 이거 옮기면 안 돼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번 질문은 범위는 다르다 그러니까 맞는 거지. 그죠? 정의는 같고 과세 범위는 다르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종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가산금. 그죠? 이런 가산금. 3번 과세의 기준은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이면 세액공제 되거든요. 보유기간. 근데 걔는 틀렸어요. 왜요? 답 보지 말고 어디 틀렸어? 틀렸잖아. 토지 아니고요. 1세대 1주택자만 돼. 1세대 1주택자. 미치겠죠? 1주택자. 그죠? 토지 아니라니까, 토지. 금방 했잖아. 1세대 1주택, 이거는. 근데 또, 5년 이상이면 세액공제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세대 1주택자만 됩니다. 토지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3번 틀린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되게 틀리기가 쉽죠. 그죠? 그렇잖아요. 실제 선물 가면 많이 틀릴 수 있죠. 근데 그건 웃긴 겁니다. 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틀려야 되는 겁니다. 왜? 내용이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뭔지 읽어도 도저히 뭔 얘기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 분명히 아는 얘기인데 단지 내가 얘가 토지인데 얘가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것 뿐이잖아요. 그건 말했잖아요. 그걸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많이 풀어봐야 된다니까. 많이. 지금부터 막 죽으라고 풀어야 돼. 100일 동안 풀면 문제 엄청 풀 수 있죠. 엄청. 물론 너무 많이 푸는데 집중하면 돼. 양으로 집중하면 안 돼요. 양으로 승부하면 안 돼, 얘는. 양만 많이 푼다고 해서 정보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양과 질이 있어요, 질.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걔가 푸는 문제는 왜 얘가 맞거든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루에 100문제 푼다고 해서 정보 잘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0일 동안 하면 시간은 차고도 넘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충분히 이걸 문제를 못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 맞는 게 이상한 거죠. 모의고사 보시나요? 이번 달 또 보죠? 안 보나? 봤나? 8월 달에 봐? 8월 초에요? 그때 모의고사 봐서 점수 한 몇 점 정도 나와? 한 50, 40에서 50 나오면 괜찮습니다. 아직도. 40에서 50. 근데 뭐 25점, 그건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 25점은 시금을 전폐해야 되고. 그죠? 25점 시금 전폐해야 되고. 한 40에서 50점 정도 나오면 남은 기간 하면 충분히 뭐 합격점 쭉 들어가고 남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얼굴 다 열심히 하겠죠? 그런 걸 알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저처럼 공인중개 다 될 수 있어요. 그죠? 저처럼 공인중개 되시려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죠? 저 후회하지 마시고, 지지난주에 제가 말했죠. 지지난주에 주택관리 시험을 봤는데, 그 주택관리 시험 보고 나서 하는 소리가 뭔 소리겠어요? 똑같은 소리래요. 조금만 더 할. 그때 조금만, 일주일 전에 그때 할 때 그거라도 좀 더 할 거야. 이 생각, 그 얘기합니다. 점수 잘 안 나온 사람들은. 다 그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괜히 지나고 나서 그 관리사, 정보사람처럼, 그때 이게 조금만 해서 한두 개만 조금만 쓰면, 만약 하나, 두 개짜리 떨어지면 무슨 생각 들겠어? 내가 조금만 하나, 두 개만 실수 안 하고 잠깐만 신경 썼어도 그건 붓고도 남는 얘기거든. 근데 끝난 얘기예요, 이미 그때 가서 그런 얘기 하면. 근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기 싫으면 지금 하라니까, 지금 시간 많을 때. 막 얘기하잖아요. 지가 어영부영 잠깐 노는 것 때문에 나중에 툭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열받잖아요. 열받는 게 아니라 억울하지 않습니까? 1년 내내 공부하고. 그러니까 쟤는 안타까우니까 자꾸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절대 남은 시간 허송하면 안 돼. 무조건 되는 거죠. 되는 거. 그렇죠? 4번.
지방세법에는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이를 준용한다. 자, 여러분,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면 종부세 낼까 안 낼까요? 안 내죠. 재산세를 이만큼 감면받으면 그 감면받은 만큼은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 재산세를 안 내면 종부세는 안 냅니다. 결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감면 규정은 누구랑 똑같다? 재산세. 그래서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죠? 5번, 문화재, 등록 문화재 주택은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화재 주택 있잖아요, 이거요. 얘가 합산해서 배제되죠. 근데 얘는 뭐죠? 숫자에서도 제외한다. 이 얘기죠. 자, 서울에 10억짜리 집이 있고, 원주에 7억짜리 집이 있다 쳐봐요. 근데 얘가 만약에 미분양 주택이다. 그러면 과세표준 구하시오. 어떻게 구해요? 일단 얘는 합산해서 미분양 주택이니까 배제되죠? 그럼 빼야 되잖아. 그럼 얼마야? 10억. 이것만 가지고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6억 빼주고 얼마? 4억.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80%. 공정시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48은 32. 3억 2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근데 얘가 문화주택이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왜? 얘가 숫자에서도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몇 주택자야? 1주택자로 보겠다는 거죠. 그럼 1주택자가 돼버리니까 추가 서목공제가 되는 거지. 근데 아까 미분양 주택은 합산해서는 빠지지만 숫자에 들어가니까 몇 주택자야? 2주택자니까 추가 서목공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액공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저기서 이 임대주택 있죠?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과 문화재 주택은 뭐다? 합산해서 배제되고 주택수에서도 제외한다. 근데 그 제외한다는 뜻이 이런 의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들은 많이 풀었죠. 23번. 자, 23번. 거기는 지금 두 개 비교하는 거죠? 재산세하고 종부세 비교하는 문제네요. 가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전에는 얘네 둘이 비교하는 문제 가끔 나왔었어요. 사실은 취등록세도 비교하는 문제가 과거에 많이 나왔었어요. 보통 비교하면 취등록세 비교하고 재산세, 종부세를 비교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얘네 둘이 보유세고 걔네 둘이 취득 관련 조세니까 같은 것끼리 묶어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23번 틀린 거. 1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 재산세는 관할 시군 내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지만 맞나요? 왜 틀려 이게? 개인별 그래도 소유자별이 틀리다는 건? 개인별이나 소유자별이나 납세 의무자별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라니까. 세대별이 안 나오면 소유자, 내가 소유자잖아요. 그죠? 소유자별, 개인별 똑같잖아. 납세 의무자별 같은 말이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재산세는 어떻게 해? 시군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 개인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그죠? 얘는 전국. 그러니까 막 소유자별 개인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같은 합산인데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시군구별로 합산한다는 뜻이고 종합부동산 국세니까 전국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2번 과세 기준을 현재 개인이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주택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세금계산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개별과세. 하지만 종부세는 전국의 모든 주택을 합산하는데 땡 틀렸죠? 왜? 세대별. 세대별 아니고 이게 틀린 거죠. 세대별 아니다. 그죠? 개인별. 3번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는 개별 주택에 대해서 과세하죠. 왜? 물건별 과세니까.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납세 의무자별로 전국에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 합한 금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만 과세한다. 왜? 6억 초과 안 되면 세금 안 내잖아. 그러니. 3번 골프장,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과세 대상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얘가 나이트클럽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얘 건축물이고 얘가 토지죠. 자, 얘 재산세 내 안 내? 내죠. 건축물별. 토지 내죠. 자, 종부세는 안 내지. 왜? 건축물 종부세 안 내잖아요. 토지는 종부세 원래는 내야 돼요. 왜? 건물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이익이 내야 돼. 근데 얘는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왜?
오굴개,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부속토지는 고율분리과세 4%. 얘는 분리과세죠. 고급 오락장. 근데 얘가 일반 건축물 같은 거 어떻게 돼요? 일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으면 건축물은 종부세가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고급 오락장이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얘는 고율 분리과세예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종부세 안 내는 거, 둘 다. 건물, 토지는 재산세는 다지만 뭐는 둘 다 종부세 대상은 아니다. 그죠? 근데 5번은 뭐라고 됐어요? 5번은 일반 영업용 건축물은 건축물이니까 재산세만 과세되고 종부세는 과세가 안 되죠. 하지만 뭐는 토지는 어떻게 된다? 토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건축물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틀린 거죠? 이해 가시죠? 여기는 고급 오락장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토지 자체가 별도가 아니고 종합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거다. 근데 일반 건축물은 토지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왜? 별도 합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종부세는 이 정도 많이 푸는 거예요. 이 정도 알면 특별한 거 없습니다. 나중에 좀 보완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고. 대신 요 금액 기준은 꼭 기억하시라 했죠? 80억, 5억, 6억. 요거는 기억하셔야 된다. 그치? 자, 그렇게 푸시고 이제 됐고, 그다음에 소득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소득세. 소득세. 얘는 이제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근데 문제는 거의 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한 얘기가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교재도 있는데, 그러니까 걔는 기출문제만 풀면 더 이상 나올 문제가 없어요. 하도 많이 내가지고 문제를.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종합소득세는. 자, 일단 143페이지 그냥 기본 개념 3번이죠, 3번. 그죠? 기본 개념만 딱 볼게요. 다음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 1번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틀렸죠? 어디가? 1년 아니고 183일 이상. 2015년에 개정된 거죠. 1년 이상이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183일, 그죠? 360을 나누기 2하면 182.5일이요. 그래, 반올림해서 183일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1년 중에 반 이상 한국에 있거나 있을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걸 생각이 되면 너는 거주자로 보겠다. 그죠? 1번 틀렸네요. 2번 현행 소득세는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 의무자 스스로 과표세액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확정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소득세는 우리가 과세기간 1년이잖아요. 그럼 확정식은 언제예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거죠. 3번 인적 단위를 말하면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소득세는 그렇다는 거죠. 즉 부부의 경우도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절대로 없다. 부부지간 합산. 그죠? 4번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 방법에 따라 열거된 소득만 과세한다. 그러니까 열거된 건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법에 이거 그러니까 세금을 낸 소득은 8개예요. 크게는 8가지 딱 있어. 정해져 있어. 그럼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을 내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포장마차 해가지고 노점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벌든 1억을 벌든 세금 안 내는 거고, 지하철에서 껌 팔아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그래도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죠? 그런 얘기죠. 왜? 걔는 법에 정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5번 현행소득세법은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인적공제를 두고 있다. 그렇습니다. 개인 국세니까 사람 중심으로 인적공제가 있다. 그런 그냥 보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그 임대소득에 관한 문제가 쭉 나옵니다. 그 7번 문제를 보시면 얘들 다 기출문제인데요. 자, 종합소득세 이게 나온다 했죠? 이게 있어요. 임대업에 관한 임대소득, 그죠? 자, 요게 거의 문제에 나왔습니다. 주로 뭐가 나와? 비과세가 나와, 비과세. 물론 다른 것도 다 나왔어요.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주가 되는 건 비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요 비과세는 뭐가 있느냐?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나오는 건 1주택. 그죠? 집 하나는 비과세죠. 그러니까 집 하나 임대하시면 뭘 받아? 비과세 받습니다. 누군 안 돼? 고가주택은 안 돼. 그리고 외국에 있는 주택은 절대로 비과세 안 해줘요. 우리나라 거 하나만 돼요. 자, 여기서 고가주택은 얼마나 한다? 얼마? 9억을 초과하는 주택. 9억 초과. 근데 9억은요, 양도세도 고가주택이죠. 양도 실거래가. 얘는 기준시가. 그죠? 기준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실거래가 나올 수 없죠. 왜? 임대는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거래 금액이 없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9억 초과.
웬만하면 하나 주택 임대하면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지. 그죠? 이거 임대주택의 대표적인 다가구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다가구가 공시가 9억 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거의 없지.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해주겠다는 거죠. 자,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집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인데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이게보다 주택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비과세. 그러니까 막 집이 몇 개든 2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죠. 세 채인데 50씩 받아. 어떻게 돼요? 150이잖아. 그죠? 3주택이잖아. 근데 1년에 얼마야? 1,800원. 그럼 비과세입니다. 왜? 2천 이하. 그건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거니까 여러분 올해 시험 볼 때 여러분까지 기억이 되는 거죠.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요? 이거 월세잖아, 월세. 그죠? 월세인데 여기서 그러면 전세 보증. 그럼 전세하면 그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자, 전세는 월세가 아니잖아요. 얘는 과세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상가는 무조건 뭐 월세를 받든 보증금 받든 과세를 했거든요. 얘 형평성이 안 맞아서 얘도 과세해요. 보증금에 대해서. 대신 조건이 있어. 몇 주택? 3주택 이상. 그죠? 3주택. 그러니까 집이 3개 이상만 되는 거야, 보증금. 그리고 그 합계액이,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 원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이때 냅니다. 그러니까 집이 3채 이상인데 전세를 줬어. 근데 전세 보증금 합계가 얼마가 넘어야 돼요? 3억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만약에 3주택인데 5억 원이다. 그죠? 그럼 이제 내야 되죠. 왜? 3억 초과됐잖아. 얼마에 대해서? 초과되는 2억 원에 대해서 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 했죠? 여기다 60% 곱하고 여기다가 법정 이자율을 곱해서. 그죠?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갖다가 이게 임대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임대료로 뭐 한다? 간주해서. 간주 임대료 그래요. 그러니까 보증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계산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만큼을 소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이게 간주 임대료예요. 조심할 건 몇 주택? 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 얼마? 3억을 초과했을 때만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그 7번 문제 보시면 소득세법상 국내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렇죠? 1번.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거주자가 집이 한 채예요? 근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 원인 주택. 자, 10억 원이면 고가주택이죠? 요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출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10억이니 고가주택이잖아요. 그럼 비과세가 안 되죠? 과세가 된다. 맞다. 땡 틀렸습니다. 과세되지 아니한다. 않는 게 맞아. 왜? 왜 고가주택이 왜 과세를 안 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면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제가 문제풀이를 할 때 이걸 했더니 질문을 올리셨어요. 선생님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집이 고가주택인데 왜 얘는 과세를 안 하는 거야? 10억이니 고가주택이잖아요. 그럼 과세를 해야 돼. 비과세는 어디까지만 해줘? 9억까지만. 9억 초과됐잖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왜 그걸 안 낸다고 그러는데 왜 맞냐는 거야, 이게. 왜 그래요? 해설 보지 말고. 해설 없어요? 그러니까 맞는 질문이니까 해설이 없는 거죠. 왜 맞아, 이게? 아니에요. 그 원인을 잘 봐봐.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자꾸 생각해서 해야 이게 문제가 머리에 기가 남는 거예요. 기억에. 그렇지. 전세금. 전세래잖아. 그럼 전세 아까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만 되니까 전세는. 그러니까 얘가 1주택인데 전세를 준 거예요. 그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 보증금 몇 주택 이상만 3주택 이상일 때만 계산한다니까. 그래서 얘는 과세하지 않는다가 맞는 지문이에요. 얘가 만약에 전세가 월세 같으면 과세를 해야 되는 거야. 왜? 고가주택이니까.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되게 많이 틀리죠. 이걸 당연히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얘는 왜 과세를 안 해? 과세해. 1번 틀렸는데 이런다니까.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전세.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일 때만 계산하는 거야. 그 3주택 아니면 전세 보증금은 과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금액이 문제가 아닌 거지. 1주택이기 때문에 전세금 이렇게 되는 그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2번. 주택을 두 채 소유한 거주자는 한 채는 월세, 나머지 한 채는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한 경우 월세 계약에 의해서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집이 두 채인데 하나는 월세 주고 하나는 전세 줬대요. 그러면 뭐는 월세분만 과세한다. 맞죠?
자, 그러면요. 집이 4채인데요. 2채는 월세고요. 2채는 전세를 줬어요. 자, 이때 그러면 이때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OX.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말이 갈리잖아, 말이. 그죠?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오잖아요. 왜? 이걸로 하면 안 돼. 3채 이상이니까 저 전세도 돼. 아, 전세 4채는 맞는데 2채는 월세고 전세는 2채잖아. 그러면 따로 해야죠. 전세 준 것만 3채 이상이 돼. 전세 2채밖에 안 되잖아요. 얘는 과세 안 하고 누구만? 월세만 과세한다. 월세만. 그게 3주택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맞고 틀리고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똑같은 내용 가지고 누군 맞추고 누군 틀리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격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 두 개가 쌓이면 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밑으로 가니까 여기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정말 이해해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하지 않고. 근데 생각보다 문제를 풀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문제를 풀면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다 맞아야 되는데 풀어보면 틀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그래?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막상 보면 모르는 거죠. 근데 문제를 안 풀어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를 풀어보면 꼭 뭐래라. 부족한 게 발견됐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뭐예요? 보완을 해주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다음에 얘가 나오면 안 틀리는 거야. 근데 우리 논의 특징이 뭐예요? 한번 푸른 문제는 다시는 안 돌아봐. 왜? 얘는 안 나오는 줄 알아. 얘 한번 풀었으니까 안 나오는 줄 알아. 걔가 또 나온다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푸니까 문제가 맨날 풀어도 그 짝인 거예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내내 맨날 성적이 그대로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풀고 나면 꼭 뭐라. 다시 보완하고 또 그 정리하고 기본서 비교하고 그걸 하고 가고 했나.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를 쫙 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이 나왔어. 이걸 책을 보고 공부하는 거하고 이게 시험에 나왔어. 그죠? 그럼 문제를 막 풀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하고 이것만 딸랑 공부하고 어느 게 기억이 오래 갈 것 같아요? 문제 푸는 게 오래 가지 않습니까? 왜? 문제를 풀 때는 집중을 하잖아요. 막 그 맞추려고 내용이 뭔지 막 하나하나 어디가 틀린지 막 집중하잖아. 근데 여러분 같은 내용을 기본서 볼 때는 문제 풀 때처럼 집중 안 합니다. 왜? 당연히 맞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읽으면서 이렇게 가지. 그러면 얘가 출제면서 이렇게 가면 다 아는 것 같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 했잖아요. 근데 그 효과가 그거더라고. 막 사실 문제를 풀 때, 중요한 풀 때 막 열심히 풀어요. 사실 문제를. 그죠? 어디가 틀리고 막 이러니까 시험 딱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막 그 생각 많이 했기 때문에 막 기억이 나. 막, 얘는 여러분 시험 끝나면 얘기하잖아. 자기들이 막, 야, 너 몇 번 그거 어떻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평상시 같으면 그 기억 못 합니다. 근데 꼭 시험 끝나고 나면 자기가 생각 많이 한 거를 막 생각나가지고, 야, 몇 번에 있잖아. 그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맞아? 이런다니까? 그게 공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풀어보고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다시 기본서 보고 비교해서 하라는 얘기가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억도 오래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막 읽으면 다 아는 얘기라니까. 설명할 때 다 알아듣는 거죠. 지금 문제 푸니까 또 엉뚱 소리 하잖아요. 그 문제를 자꾸 풀어보면 돼. 근데 이거 풀어보면 금방 별거 아니죠. 2번도 그러니까 주택 두 채인데 하나는 월세, 하나는 뭐 전세. 그럼 월세 맞대. 근데 얘는 왜 그런 거야? 두 채니까 그런 거지. 네 채 그러니까 대본에 그래 3주택 이상이니까 너는 전세도 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3번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우리 다가구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죠. 원룸 하나 임대분 1주택으로 보는 거죠. 근데 구분 등기돼 있으면 당연히 각각이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숫자 계산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럼 다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가불이 공유하고 있어. 그죠? 이런 주택수 계산 어떻게 한다? 이때 공유하면 뭐?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주택으로 본다. 6대4. 그럼 뭐? 갑의 주택으로 본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지분이 보통 표시 없어. 똑같다. 그럼 이때는 각각. 똑같으면 각각. 근데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뭐 지분이 똑같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이들이 협의해서 여기서 나온 소득을 한 명의 소득으로 기속을 시키기로 협의가 되면 이 주택은 그 소득이 기속되는 자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 월세 나오는 걸 전부 다 갑의 소득을 하기로 했다. 협의했다. 그러면 이 주택은 누구 주택으로 본다? 갑. 비기죠.
자, 남편이 아파트가 있고 명의 있고 부인은 집이 없어. 이 상태에서 와이프 앞으로 원룸 하나 사서 임대하고 있어요. 자, 이때 와이프는 임대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남편이 집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명의로 부인은 집이 없어. 남편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죠? 이번에 부인 앞으로 원룸을 샀어. 집이 없으니까. 그럼 이 부인이 원룸 임대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2주택이에요. 2주택. 이건 부부 합산이에요. 자, 우리 절대 부부 합산 안 한다 했죠?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그게 아니라 뭐 비과세 주택 숫자 계산할 때는 부부간에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럼 남편이 집이 있고 부인이 원룸 하나 임대하면 몇 주택자가 되는 거야?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럼 비과세가 안 돼. 그죠? 이런 것들 다 처음에 뭐 당연히 엄청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3번에 그렇고 4번 주택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한다. 그럼 원룸 만약 임대하거나 상가 임대에서 임대소 발생하면 세금 뭐 내요? 종합소득세 내죠. 뭐 당연히. 5번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땡. 만약에 이 말이 맞으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사업자 등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지.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지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부에서 그거를 지금 몇 년 전부터 뭐 하겠다. 그거 과세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바로 하면 반발이 심했으니까 이게 유예를 갖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아까 3주택, 그러니까 1주택 아닌데 2천만 원이면 비과세 된다 했죠. 그게 올해로 끝나요, 다. 그 특례 규정들이 감면규 특례가 다 올해 말에 끝나요. 올해 끝난다는 얘기는 내년부터 뭔가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과세를 하겠죠. 하겠다고 이미 했으니까 아마 과세 안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9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죠. 9번. 자, 요거는 이제 임대소득은 나중에 짝수번에도 문제 있으니까 다 풀 건데요. 얘가 만약에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얘가 안 나오면 거의 얘가 나오는데 얘가 안 나오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건 딱 이거예요. 두 개. 뭐랬어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주택 신축 판매업 이거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우리 세법에서 얘는 뭘로 본다? 얘는 건설업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뻔한 거죠. 주택 신축 판매는 뭘로 보고? 건설업. 이거 아닌 건 다 뭐? 매매업으로 본다. 얘는 외우지 말고 이거만 보라 했죠? 뭐라고요? 주택을 뭐라면? 신축해서 팔면 뭐? 건설업. 이거 아닌 건 뭐? 매매업. 그죠? 자, 주택을 매입해서 팔았다. 매매업. 그죠? 상가를 신축해서 팔았다. 상가 신축. 매매업. 그죠? 1년에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다. 한 동의 주택을 신축 팔았다. 건설업. 주택을 신축해서 안 팔려서 잠깐 세졌다 팔았다. 건설업. 내가 안 짓고 건설업자한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다. 건설업. 그죠?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상가를 신축해서 토지랑 같이 팔면 뭐? 매매업.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서 같이 팔면 토지까지 뭘로 봐? 건설업. 그치? 뭐 그걸 본내는 거 뭐 얘기할 거 없어. 나머지 매매업. 그죠? 9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한동의 주택을 신축 판매해도 뭐다? 건설업. 2번. 신축한 주택이 안 팔려서 잠깐 세졌다가 팔았다? 건설업. 답 2번이잖아. 그죠? 매매업 아니고 건설업. 그러니까 주택 신축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뭐 네가 짓든 내가 짓든 한 동이든 두 동이든 뭐든 상관없어. 주택 신축 그럼 뭐다? 건설업. 아닌 건 뭐? 매매업. 이렇게 가면 돼요. 3번. 자기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해서 팔았대. 뭐? 매매업. 4번. 내가 안 짓고 건설업체 도급을 주어 주택 신축 판매도 건설업. 그렇죠? 5번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소득세 계산할 때 상가 임대에서 손실 났어. 그거는 여기다 통산 안 해줘요. 근데 뭐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표 계산할 때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니까 주택을 임대해서 손실 나면 결손금 나면 이때 뭐 해주겠다. 결손금 통산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뭐는 안 해줘? 주거용 건물 임대가 아닌 것은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상가 같은 거 임대하고 손실 나도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을 안 해준다. 뭐만 혜택을 주겠다. 주거용 건물. 그죠? 자, 오른쪽 11번 마저 풀고 쉬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그죠? 내가 땅을 사가지고요, 성토작업을 칼질해가지고 분할해서 하는 거다. 이건 주택, 이건 상가 용지에 토지 자체를 파는 거죠? 걔는 뭐다? 매매업이겠죠. 2번 자기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서 토지와 함께 팔면 뭐라 그랬어요? 건설업. 3번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설업으로 본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있는 중인데 건축법에서 걔를 건축물로 인정을 해주면 걔도 뭘로 보겠다? 건설업으로 보겠다. 그죠? 4번 주택 신축 판매업 등 한 동의 주택을 1회 신축 판매해도 뭐다? 건설업. 답은 틀렸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5번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 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 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뭐다? 임대업. 땅을 사가지고요, 묘자리를 만들어서 그 땅을 팔면 매매업인데 안 팔고 다른 사람 묘를 설치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세준 거죠. 그런 게는 뭐예요? 임대업에 들어간다. 그렇죠? 까지 하고 싶다가 양도세부터.